반갑습니다. 차명석입니다. 대한강통신 주주분들, 일단 반등의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한숨은 돌렸다라고 좀 보여져요. 특히 오늘 좋은 뉴스 나왔죠? 제가 좀 계속해서 좀 강조드렸던 부분이 요겁니다. 실제로 계약이 진행되고 매출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3월 달이었나요? 이게 이제 홈페이지 상에 나왔던 건데, 2월 달이었네. 2월 달에 실제로 이제 홈페이지 상에 기재된 내용이죠. 미국의 주요 글로벌 앱 플랫폼 기업, 늘 그렇듯이 메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과 54억 원에 상당한 계약을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더 커졌어요. 355억 관련된 금액,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매출이 나와줄 수 있는 기업,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정말로 미국에 기업이 있고 거점이 있고 실제로 빅테크들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대한강통신은 진짜다. AI 인프라 관련 기업 중에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이탈됐지만 다시 한번 충분히 반등이 나와줄 수 있고, 이 하락은 뭐였어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간 거다. 대한강통신에 어떤 노이즈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던 게 아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좀 기대했던 거는 시원한 장대 양봉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많이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오히려 슬금슬금 가다가 3만 원 위치에서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반등 정도에 대한 부분을 실망하지 마시고, 사실 수급 자체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또 우리가 외국인들만 이탈하고 개인들만 들어오는구나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니죠. 우리는 또 좀 더 디테일하게 거래량까지 열어본다라면은 절대로 괜히 들어온 게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이 들어왔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흐름들도 보입니다. 모든 요소들이 드디어 대한통신의 신고가를 찌르러 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번 주에 일단 단기적으로 살짝의 노이즈는 있을 수 있다. 이런 구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왜 나올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살짝 조정 나와도 걱정하지 마셔라. 미리 악재가 있는 걸 안다라면은 우리가 쫄 필요 없죠. 오늘 영상에서 대한강통신 호재 뉴스도 나왔고, 다음 요번 주에 노이즈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방향성의 문제고, 이 방향성은 여전히 상방이다. 잠깐 이런 구간 나왔던 거예요. 집중해 주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한 번씩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촬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안 눌러주셔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뒤에서 도움됐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꼭 뒤에서 부탁드리고, 댓글창 다시 한번 동행이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대한강통신 언젠간 고점 나올 것 같아요. 고점이 나오지만 그때까지는 제가 끝까지 악재가 나오든 호재가 나오든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도 동행 계속할 수 있게끔 댓글창 동행이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급 현황이 일단은 다시 시장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개인들이 붙고 있다라고 좀 아마 보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오늘도 실제로 괜히 들어왔고 외국인들은 이탈됐구나라고 보실 텐데, 우리는 항상 이제 거래원을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키움에서 6만 주 가량 매수가 들어왔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를 하는구나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니죠. 우리는 이런 식의 차트 흐름을 봐야 됩니다. 이게 오늘 키움증권의 하루 종일의 매수 흐름 그래프예요. 어때요? 초반에 치고 가다 뒤로 갈수록 털렸죠. 최고점 기준으로는 20만 주가 넘었지만 종가 마감은 어때요? 대략 5만 주 선에서 끝났어요. 이 말은 20만 주에서 끝난 건 5만 주다. 소위 말해 15만 주가 털린 거죠. 그렇다면 누가 가져갔을까? 이거는 제가 늘 대한강통신의 중요한 거래원 신한과 한국투자증권, 얘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신한이었던 것 같아요. 신한도 막판에 양전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차트로 보게 되면 어때요? 여기서 최저점 찍고 스물스물 올라가잖아요. 아까 키움에서는 줄어들었죠. 하지만 신한에서 늘어났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키움이 파는 거를 신한에서 모두 받아먹었구나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한은 어디예요? 그쵸, 외국인이죠. 외국인들이 파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먹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슬슬 출발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나스닥의 흐름을 보시면 자 일봉상의 흐름 자 조만간 오늘 아니면 내일 자 신고가 돌파할 것 같아요. 이거 나스닥의 일본 차트인데 자 나스닥 미국 시장 흐름 너무 좋죠. 그렇다면 미국의 자 개별 종목들 우리 광통신 섹터는 어떤지 와 이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미친듯이 올라가지고 있네요. 특히 이제 위에 자 아스텔랩스까지 요게 이제 광 케이블 관련 종목들이거든요. 일단 마벨 테크놀로지 이게 다시 한번 신고가 찌르러 가네요. 젠슨항이 언급했죠. 방통신 기업 중에 자 마벨 테크놀로지가 뭐 차세대 빅테크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 코닝도 좋고요. 자 루멘텀도 좋고 개인적으로 얘가 제일 좋더라고요. 자 아스테라랩스 얘가 전쟁을 끝난다는 얘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신고가 매일매일 찍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얘는 조정이 별로 없었어요. 자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가 형성되고 난 시점으로부터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간다라는 건 뭐예요? 자 우리 대한강통신 역시도 흐름을 함께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나라 시장 현황상 자 오늘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의 중심은 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어요. 나머지 보세요. 뭔가 어떤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지 않나요? 바로 대우건설, 삼성 E&A 자 이런 애들. 자 왜 이런 애들이 보일까요? 그쵸. 일단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재건 테마가 시장에서 돌았던 거예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좋았죠. 이게 트럼프 정부에서 기업과 이제 소송을 걸었습니다. 트럼프는 일단 화석연료를 정책으로 밀었기 때문에 친환경은 좀 안 할 거예요 라는 이런 부분이 실제로 정부와 소송이 있었고 이게 그 기업 쪽의 승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번에 올라갔던 거. 자 이터닉스 자 요런 애들. 오늘 요런 애들이 좀 좋았어요. 이게 순간적으로 수급이 몰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얘네 뭐예요? 에너지 관련주죠. 즉 에너지 관련주도 결국 AI 인프라 관련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자 어제는 LS일렉 제가 보여드렸죠. LS일렉 같이 결국에는 순환매 우리 대한강통신이 광케이블 섹터 중에서는 대장 역할을 하기 있기 때문에 결국 대한강통신이 가준다라면은 광케이블 섹터 쪽으로 다시 수급이 오고 있구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오늘도 신안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좀 받아 먹으면서 꾸준하게 저점이 올라가주는 모습이 일단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자. 제가 어제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거 차트 좋아하시니까 차트적인 얘기를 좀 더 해드리려면 자 여기에요. 여기가 매물대가 굉장히 집중돼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딱 봐도 이런 구간이 보이면요. 여기 매물대 많구나. 그래서 제가 매물대 차트를 사용하진 않는데 매물대 차트 실제로 넣어보면은 자 그쵸? 요런 식의 매물대가 강력하게 형성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 라인을 계속해서 지켜봤을 거고 특히 15,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그까지 겹쳐 있다 보니까 여기가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차트가 사람들의 심리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항상 이런 부분입니다. 자, 왜 심리를 나타내요? 라고 물으실 텐데 다 또 보는 구간이 똑같아요.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 매물대가 있고 라운드 피겨네요. 자, 한 가지 더 있었죠? 어제 말씀드린 게. 바로 상승했던 구간에 딱 피보나치 자, 628 구간에 지지를 받았어요. 자, 총 지지 라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세 가지였죠. 라운드 피겨도 있었고요. 자, 매물대 구간도 있었고요. 자, 피보나치 628 구간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서 반등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아마 해석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큼은 또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자, 이 주포들이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빼버리면은 다시 올릴 때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구간 이하로는 빼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가 매물대가 많다라는 건 자, 세력들도 이 구간에서는 뭔가가 매물대, 즉 물량을 많이 매집했구나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라인 15,000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가 어딘지를 고민을 해보시고요. 자, 그 차트를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 그래서 매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 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이 3만 원이죠. 3만 원이 넘어가는 시점으로부터는 엄청난 시장 참여자들의 강력한 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 신고가 라인이에요.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 라운드 피겨까지 돌파를 하는 순간 자, 역사적 신고가인 31,500원을 돌파할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자, 여기 실시간 검색 조회 순위에 자, 여기
12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계속 노출이 되면서 갈 것 같은데 하는 심리가 발동되면서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그때부터는 이런 거래 대금, 거래량이 다시 한번 빵빵 터져주면서 자, 우리 대한강통신 다시 한번 신고가 찌르러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쵸? 제 말에 동의해 주신다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대한강통신 주주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고점 대비 여전히 마이너스 40% 위치해 있는 구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손실을 일부라도 좀 맨징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 주주라고 하더라도 결국 AI가 고도화될수록 뭐예요? 그쵸? 끝은 로봇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의 로봇 종목 하나는 꼭 가지고 가시라는 차원에서 가져와 봤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최소 100%는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자, 이 내용 하나만 뜬다라면 최소 1000% 이상의 상승 역시 확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길게 보면요 2000%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져와 봤고요. 자, 결국 로봇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워낙 많잖아요. 어떤 종목을 고르실지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 재계순위 1등이 삼성이고요. 2등이 자 SK, 자 3등이 현대차, 4등이 어디예요? LG예요. 자, 근데 이 중에 앞에 3등까지는 전부 다 미래 먹거리가 이미 있어요. 자, 반도체. 현대차는 뭐예요? 보톤다이맥스 로봇을 이미 선점했죠. 근데 LG는 여전히 기분이 자, 냉장고 팔고 TV 팔고 약간 가전제품 파는 회사로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가 얘네가 아니에요. 결국 살아남으려면 반도체도 없어요. 그럼 해야 되는 거 뭐예요? 로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LG는 자, 로봇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로봇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굉장히 많죠. 현재 시장에 알려진 거는 자, 엔젤로보틱스라는 기업의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얘는 로보스타는 1대 주주, 자, 대주주죠. 3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자, 로보티즈, 얘 같은 경우는 2대 주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종목은요, 아직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LG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5% 미만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잘 모르는 종목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까 단기적으로는 100%를 예상한다라고 그랬죠. 100% 거의 확실시 되는 이유가 자, 기사가 나올 거예요. LG전자가 지분 가지고 있어요. 왜? LG전자가 최근 행보가 어때요? 젠슨하고 만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로봇 때문에. 결국 LG 그룹사 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로봇을 개발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젠슨하고 만났습니다. 그만큼 로봇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데 자, 기사만 나온다면 LG전자에 대한 기사만 나오면 단기 100%는 확정인데 제가 100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00%까지도 갈 수 있는 이유가 결국 5% 이상의 지분 공시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일단 LG전자가 자, 가전이 아니라 이제는 액추에이터를 핵심 성장축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액추에이터 뭐예요? 바로 이거죠. 이 로봇의 관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즉, 이 사람 형태를 띠고 있는 로봇에는요, 액추에이터가 무려 비중이 50%라고 해요. 그만큼 로봇을 만들려면은 액추에이터 50%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액추에이터의 핵심 부품이 또 뭐예요? 바로 감속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이 기업이 감속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자, LG전자, 자, 액추에이터 만들지만 감속기 못 만들어요. 그러면 회사 인수해야죠. 그래서 지금 지분을 사들이고 있는 중이고 조만간 자, 5% 지분에 대한 공시가 뜨기만 한다라면은 우리가 최소 1000%는 확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자, 아무 로봇이나 사는 것보다는 적어도 자, 이 대기업이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를 조금씩 모아 가신다라면 제가 말했죠. 기사만 뜨면 단기 100%는 확정인데 최소 1000%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정말 무리하지 마시고 대한강통신 매도하시고 진입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얘 갈 거예요. 자, 다시 상황 좋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최소 포트에 로봇주 하나는 꼭 가져가시란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 정말 꼭 소액이라도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어요. 자, 010-2809-2562 이쪽으로 우리 대한강통신 주주분들을 위한 거예요. 딱 한 글자 대라고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자, 간혹가다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댓글로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딱 한 글자
대라고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거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자, 오늘이 6월 16일입니다. 자, 오늘 정규장은 끝났어요. 정규장은 끝났지만 시간 상관없습니다. 지금 영상 보고 있으시면 뭐 6시든 저녁 7시든 새벽 2시든 상관없어요. 제가 아무리 빠르게 안내를 해드려도 일단은 내일 정규장 전에는 안내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6월 17일 날 자, 안내 받아보신 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쵸. 정규장에는 진입을 꼭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LG 지분 얘기가 당장 오늘 혹은 내일이라도 나오게 된다라면은 자, 무조건 100%는 확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름가입이라도 챙기시려면 빠르게 진입하는 게 핵심이고, 제가 차트를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미 누군가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 터졌죠? 장대양봉 터졌죠? 자, 앞전에는 어때요? 굉장히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거래량이 들어온 시점으로부터는 자, 저점이 높아지죠? 그리고 박스를 돌파했어요. 거기에 거래량까지 동반했다라는 거는 이제 시대 초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이미 수급적인 현황도 보시면 자, 일단 투신과 연기금 집중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이들이 왜 들어올까요? 자, 한번 방향 정하면 자,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앞으로의 기업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무조건 간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LG에 대한 지분 얘기가 나온다라면 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메인이 이게 아니었어요. 자, 5% 이상의 지분 공시 이거 역시 뜰 수밖에 없다. 왜? LG전자가 액추에이터 만드는데 여기에 또 절반 되는 부품이 감속기예요. 자, 이 기업이 감속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건 LG가 무조건적으로 지분을 사들일 수밖에 없다. 가장 베스트는 뭐예요? 대주주. 아까 로브스타처럼 30% 이상의 지분을 가져가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최소 2000% 확정이죠. 자, 이것까지 우리가 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소액이라도 꼭 매수해 보셔서 자, 대한강통신으로 인한 손실을 우리가 일부라도 자, 만회해보자.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고르고 골랐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만회할 수 있는 방법 찾아오려고 정말 많이 골랐으니까 정말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소액이라도 꼭 매수해 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대한강통신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자,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좀 연출되고 있고, 자, 아까 자, 여기서 이제 2차 물량이 확보됐다라는 게 355억에 대한 규모였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자, 메타라고 추정되는 기업의 누적 수주 물량이 411억 원으로 늘어났고, 중요한 건 요거 26년 7월부터 27년 말까지. 이 말은요, 이거에 대한 매출이 자, 7월이면 언제예요? 3분기죠. 3분기 때부터 매출로서 드러날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항상 우리가 적자라는 부분이 대한강통신의 약점이었잖아요. 이게 드디어 흑자로 넘어가는 구간이 슬슬 오고 있다. 자, 그랬을 때 흑자로 넘어가는 순간에서는 대한강통신의 또 다른 강력한 슈팅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쵸? 제 말에 동의를 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결국 시장의 트렌드, 자, 이런 내용들이 의미 없이 나오진 않아요. 자, 일본이죠. 일본의 기업도 광섬유수의 실적이 자신감이 있다는 이런 기사. 실제로 광섬유가 매출이 나온다는 뜻이죠. 자, 최근에 소송 문제 있었어요. TMC에서 소송 걸었는데, 자, 뭐예요? TMC도. 광통신 주문이 급증합니다. 공장이 풀가동한대요. 자, 근데, 자, TMC에는 우리 대한강통신이 광섬유 납품했잖아요. 그만큼 실제로 매출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여기저기서 지금 확인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대한강통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거 뭐예요? 갈 수밖에 없다. 왜? AI 인프라 기업이기 때문에. 자, 이들이 투자를 멈추지 않는 한 계속 간다. 누구죠? 빅테크들. 이들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이들이 계속해서 돈을 씁니다. 자, 데이터 센터 지으면서 반도체도 필요하고요. 전력기기도 필요하고요. 자, 데이터 전송해줄 수 있는 광통신, 광케이블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고, 실제로 대한통신은 매출이 나온다. 광케이블 팔고 있다. 이 논리로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우리가 공부한 투자자로서 조금 더 딥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집중해주세요. 별표 100개짜리예요. 100개짜리. 이것만 아셔도 정말 시장의 큰 틀에서 우리가 대한강통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종목에 갈 수 있는지까지도 유추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빅테크들을 좀 강조드렸는데, 자, 확대를 해서 보시면, 보세요. 글로벌 빅테크들의 수주 잔고. 자, 결국 매출이 나오는 거에 대한 흐름이죠. 자, 보세요.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요. 26년 1분기 흐름입니다. 자, 아마존, 메타, 알파벳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들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일단은 제가 앞전부터 계속해서 주장했던 내용. 어떻게 보면은, 자, 1차원적인 내용인데, 자, 스텝이 바뀌었습니다. 한 단계 더 진화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요겁니다. 트럼프가 이제는 AI 기업 지분 투자를 해서 국민과 공유하겠다. 여기서 수익 난 거를 국민들과 나누겠다는 뜻이죠. 근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자, 이제는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에요. 자, 원래는 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자, 메타라든지 구글, 아마존 다 뭐예요? 자기들끼리 경쟁하죠. 자, AI 생태계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거 구축 안 하면 자, 5년, 10년 뒤에 없어져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제는 자, 이들이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 미국 정부가 등판했어요. 이 말은 중국과 자, 미국의 패권 경쟁이에요. 즉 AI 패권. 자, 미국이 현재는 글로벌 G1이에요. G2는 중국이죠. 그런데 이 순위가 바뀔 수도 있어요. 실제로 중국이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미국 입장에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미국이 투자를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졌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계속해서 투자가 멈출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자, 우리 대한강통신 역시도 계속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졌구나 라고 봤을 때 자, 지금 위치가 어때요? 고점이에요? 저점이에요? 저점이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 이게 미국에서 이제 투자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중국한테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내용만 알아도 자, 앞으로 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역시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제가 단기적으로 노이즈가 살짝 나오면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게 자, 이번 주에 뭐가 있어요? 자, 목요일과 금요일에 자, 미국의 자, 연준회의죠. FOMC. 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주로 다루는 내용이 금리 얘기입니다. 금리.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 이 얘기로 시장에 자, 어느 정도의 반등을 줄 수도 있고 하락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 대한강통신 역시도 자, 뭐라 그랬어요? 증시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 잠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알아두시고 자, 그럼 조정 나와도 대한강통신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기업의 가치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AI 인프라 관련 기업으로서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은 존재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기사 나오는 거예요. 자, 젠스나 마벨 테크놀로지 1조 기업이 된다. 이것도 마벨도 뭐예요? 결국 이 CPU와 다루는 기업. 자, 데이터를 빛으로 만들어주는 데이터,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갈수록 뭐예요? 그렇죠? 광케이블 역시도 필요하다. 그래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사. 자, 코닝도 얘기 나오고 있어요. 광케이블 다루는 기사들이 나오는 게 결국 광통신 역시도 자, AI 인프라 기업이다. 여기서 매출 나온다. 이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대한강통신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추가적인 내용은 빠르게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하게 봐주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쵸? 마지막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정말 도움되신 분들은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봐주시려면 구독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댓글창 제가 끝까지 동행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앞으로도 꾸준한 동행을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